안녕하세요, 토토무당입니다.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금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어디 대 어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조합 100% 무료 공유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홈팀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르난데스와 안토니가 1선에서 움직이며 이스코가 2선에서 조율을 담당합니다. 다만 수비 라인 구성은 스피드보다 포지셔닝과 조직력에 기반해 움직이며 센터백 조합은 전환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벡토르 베예린과 디에고 요렌테 등 핵심 수비 자원의 부상 결장은 수비 조직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측면 마이너스 중앙 간 커버가 느려 뒷공간을 공략당할 경우 빠른 복귀와 라인 컨트롤에서 취약한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원정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드루 네투, 마두에케, 콜 파머 모두 발 빠르고 직선적인 움직임이 강점인 자원들입니다. 3선에서 은kun쿠가 빠졌지만 포파나의 전진 패스와 중원 빌드업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두에케와 파머는 좌우를 넘나들며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이들의 속도감은 정적인 수비 라인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결정력과 피니시 완성도도 높은 편으로 베티스 수비가 끊임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첼시 승을 봅니다. 이번 결승전은 수비 라인의 속도와 커버 반응 속도가 핵심 변수가 되는 흐름입니다. 첼시는 전방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수비 뒷공간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베티스는 부상 누적과 수비 커버 능력 저하로 인해 침투 전개에 지속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조직적 압박보다는 스피드 중심의 전개가 승부를 좌우할 경기이며 첼시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인터 마이애미 대 몬트리올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인터 마이애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리오넬 메시가 2선에서 전개와 마무리 모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아레스는 메시와의 시너지 플레이를 통해 박스 안에서 빈틈을 파고들며 슈팅 및 연계 옵션에서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인데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며 메시에게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캘린더의 부상 이탈은 골키퍼 전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수비보다는 공격 중심의 흐름이 주도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몬트리올 포메이션은 3-4-1-2이며 워터먼의 퇴장 징계로 인해 중앙 수비 라인에 큰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브리오니와 피어스가 전방에서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듀크와 신축크, 양코프 등의 부상 이탈로 인해 전개 연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클라크는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지만 전체적인 전환 속도나 수비 커버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면 메시 수아레스 조합의 침투 플레이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애미 승을 봅니다. 이번 경기는 수비 조직력의 붕괴와 박스 안 침투 대응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애미는 수아레스와 메시의 정교한 연계 패턴을 통해 박스 안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구조이며 몬트리올은 핵심 센터백의 징계 이탈로 인해 박스 안 수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 조직적 우위와 전방 전개 완성도를 앞세운 마이애미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뉴욕시티 대 휴스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뉴욕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전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팀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전방에서 상대 빌드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페르난데스와 모랄레스는 그 뒤를 따라 강한 압박과 볼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페레아, 파크스, 존스의 부상 이탈은 전력에 영향을 주지만 앞선 지역에서의 압박 효율이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빠르게 볼을 탈취한 뒤 바로 박스 근처로 연결하는 전개 구조가 잘 정립된 상태입니다. 원정팀 휴스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링누와 맥글린이 중원에서 볼 운반을 맡지만 전방 압박에 흔들릴 경우 패스 완성도가 급격히 저하됩니다. 바시는 공격 시 날카로운 침투를 시도하나 팀 전체가 전진 압박을 받는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타벨, 엔날리, 키뇨네스의 이탈로 인해 로테이션이 제한되고 있으며 빌드업 시 조직적인 대응력이 떨어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압박 시 공을 돌릴 여유가 부족해질 경우 후방 실수가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시티 승을 봅니다. 이번 경기는 전방 압박을 통해 높은 지점에서 공을 탈취하고 곧바로 득점 기회를 연결하는 팀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뉴욕시티는 이 전술적 구조가 완전히 정착된 팀이며 상대가 약팀이라 판단될 경우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휴스턴은 후방에서의 압박 대응과 빌드업에 취약하며 부상 공백으로 조직적 전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공수 전환 속도, 압박 강도 모두에서 뉴욕시티가 앞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해외 축구 뉴욕 레드불 대 샬럿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뉴욕 레드불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 주변에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는 흐름을 지속 중입니다. 슈퍼모팅은 최전방에서 수비를 등진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젠가르와 포르스베리는 전개 속도와 위치 선정이 뛰어난 자원입니다. 미드필드 라인에서의 패스 연결 성공률이 높아 볼 소유권 유지에 능하며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오는 구조입니다. 닐리스와 은고마의 부상은 수비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원 장악 구조가 잘 유지되면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샬럿 포메이션은 4-4-2이며 아게만과 자아가 투톱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전방에서의 볼 공급이 제한되는 전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펩 비엘은 패싱 능력은 뛰어나나 전체적으로 볼 소유권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됩니다. 베르치마스, 케인브리지, 둠비아, 지오르노 등의 부상 이탈은 공격과 수비 모두의 밸런스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수적 열세가 반복되면서 볼을 소유하지 못한 채 뛰는 시간이 많아지면 체력 소모로 후반 집중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뉴욕 레드불 승을 봅니다. 이번 경기는 누가 오래 뛰는가 보다 누가 오래 소유하는가가 핵심인 경기입니다. 뉴욕 레드불은 볼 소유 구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격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샬럿은 볼 없이 뛰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점유율 운영면에서 앞선 뉴욕 레드불이 승리를 가져갈 흐름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